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감 백신 접종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감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은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년에 비해서 더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독감 접종에 대해서 Q&A를 통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독감을 접종하는 최적기는 언제인지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북반구,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에서는 11월에서 3월 정도가 독감 유행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 전에는 독감 접종 완료할 것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도 9월, 10월이 독감 접종의 최적기라고 추천합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에는 접종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접종 후 항체 생기는 데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부터 유행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10월까지는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7, 8월처럼 미리 접종을 하면 1, 2월에 유행할 때에는 항체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9, 10월 이후에도 심지어 또 다음 내년 1월에도 독감이 유행한다면 그때라도 접종 안 했다면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 정도만 지나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최적기는 지금 10월 이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접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독감 백신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과거 백신 접종할 때 그때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보통 10월, 11월 달에 접종이 좀 피크를 이루다가 12월, 1, 2월에도 독감 접종이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개원가에서는 백신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미 10월 달에 백신이 다 동난 상태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도 많이 지금 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개원가에서 독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독감 백신이 끝났을 때 소량 백신을 항상 반품할 정도 공급량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지면서 접종 초반에 백신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선 블로그나 내용에서 12월이면 백신 구하기 힘들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이것보다는 한 달 정도 빠르게 11월 넘어가면은 백신이 남아있는 특히 개인 병원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주변 병의원에서 빨리 접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상온 노출 백신 때문에 백신 이동과 운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독감 백신의 경우, 다른 백신도 비슷하긴 하지만, 백신 사용 전에 이제 25도씨 미만에서 12시간 정도까지는 냉장고 외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고요. 또 2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전이라도 폐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회수해 가서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할 분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출된 문제 이외에도 다른 관리상의 허점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고요. 저희도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고 보호자들한테 설득하기에는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한계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온 노출되는 것보다 빛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빛 차단을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상온 노출보다는 냉동됐다가 해동되는 과정에서 변성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에 따라 이런 상온 노출, 온도 변화에 따른 백신의 이상이 있을 때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년 독감 접종을 왜 해야 되는지, 다른 백신들은 이제 몇 번만, 길어야 3번, 5번만 접종하면 되는데 왜 유독 독감만 매년 접종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자체가 항체가가 유지되는데 한 9개월에서 15개월 정도 길어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항체가가 떨어져서 면역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또 매년 접종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매년 유행 균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접종 균주로 만든 백신이 이번에는 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백신 균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것과 비교했을 때 총 4가 백신인 경우 4가지 균주가 들어갔는데 3가지 균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작년 백신과 아주 다른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에 포함된 균주하고 실제 유행하는 균주가 이제 동일했을 때
그를 이제 백신 효과가 더 발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뭐 굿 매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신에 포함된 균주와 유행하는 균주와 같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 백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력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것 중에 계란 알러지가 독감 백신에 영향을 주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경한, 마일드한 이런 계란 알러지 증상은 일반 독감 백신 접종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독감 백신 자체가 계란 유정란을 만든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세포배양 백신이 있어서 유정란의 알러지가 확실하다면 세포배양 백신으로 접종하면 그런 예방해 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제 알러지 증상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계란 이외에도 백신의 다른 성분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백신에 뭐 100% 안전하다, 유정란에 했던 백신 접종 안 한다, 안전하다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많은 어머 보호자께서 백신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는데 왜 또 매번 접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 보면은 접종 후에 감염이 된 사람들은 접종 안 하고 감염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 중증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2018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서 백신 접종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59%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환자실에 입원하더라도 접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입원 기간이 평균 4일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접종을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중증도를 약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을 더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증거들을 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독감 백신 접종으로 실제 독감이 덜 걸린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효과적인 경우에 한해서 독감으로 병원에 찾는 확률이 40에서 60% 줄어든다고 하고요. 또 독감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독감으로 인한 입원을 40% 줄이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독감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82% 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자, 뭐 심장 질환자, 뭐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당뇨병 그리고 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독감과 연관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환자들한테서 독감 백신이 상당히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임산부들은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국내에서 성인이지만 임산부들은 무료 접종 대상자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독감 백신 접종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임산부가 독감을 입원할 확률을 40%또 줄였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임산부가 접종을 했을 경우에 신생아들한테 항체가 전해지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이제 태어나서 접종을 못하는 애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독감에 대한 방어력을 전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는 독감에 걸리더라도 덜 심하게 앓고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더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